선생님, 지금 행복하십니까? 나이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일입니다. 건강도, 지위도, 때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뭐가 있나? 하고요. 200년 전 정약용도 그랬습니다. 38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벼슬도, 집도, 자유도. 전라도 강진 작은 초가집에 갇혀 18년을 살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곳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사는 행복을 가진 것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글 한 줄 읽고 제자를 가르치고 차 한 잔 마시며 산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의 행복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가진 것은 적을지 몰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많습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발견한 그 작은 행복의 비밀.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볼까요? 정약용이 말한 행복의 정의. 다산은 평생을 관통하는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성찰하고 절제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이 평안함이 곧 행복이다. 그는 행복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비로소 생겨나는 고요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평안함이 곧 행복이다. 200년 전 유배지에서 발견한 진리. 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땐 행복하려고 이것저것 했는데 지금은 그냥 조용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행복은 시끄럽지 않다는 것을요. 정약용 선생도 그랬습니다. 그는 평생을 관통하는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성찰하고 절제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이 평안함이 곧 행복이다. 행복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비로소 생겨나는 고요한 상태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정약용은 이 문장을 18년 유배 생활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1. 행복은 마음의 조용한 평안이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가 말한 행복. 1801년 정약용은 38배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벼슬, 박탈당했습니다. 집, 빼앗겼습니다. 가족,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유, 전라도 강진이라는 작은 마을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을 비우니 오히려 넉넉하였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셨나요? 사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던 순간, 건강이 안 좋아진 후 소박한 일상이 감사하게 느껴졌던 날, 자식들 다 떠나보내고 집이 조용해졌을 때 느낀 평온함. 정약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가 정의한 행복의 세 가지 조건. 정약용에게 행복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남보다 앞서는 것, 많은 것을 가지는 것,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킬 때 비로소 편안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시니어 모임에 가면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데 너희 아들은? 우리는 제주도에 집 하나 있어. 너희는? 손주가 벌써 3명이야. 너희는 몇 명이니? 듣고 있으면 괜히 초라해지죠.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그 비교가 당신을 흔들게 하는가? 그렇다면 그게 불행의 시작이다. 행복은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내 마음이 고요한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절제하는 삶.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극도로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 2끼만 먹었습니다. 옷은 몇 벌 되지 않았습니다. 책상 하나, 분 몇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을 줄이니 필요한 것도 줄어들었다. 필요한 것이 줄어드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당신도 느끼시지 않나요? 젊을 땐 이것저것 사고 모으고 채우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옷장 가득한 옷보다 편한 옷 몇 벌이면 충분합니다. 큰 집보다 관리하기 쉬운 작은 공간이 더 좋습니다. 비싼 음식보다 소화 잘 되는 담백한 한 끼가 더 소중합니다. 정약용이 말한 절제는 참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여유를 되찾습니다. 성찰하는 시간. 정약용은 매일 아침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장 이름이 바로 자경편 스스로를 경계하는 글. 그는 매일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았는가? 오늘 나는 내 마음에 떳떳했는가? 오늘 나는 감사할 일을 발견했는가? 이게 바로 성찰입니다. 우리도 나이 들수록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오늘 나는 괜찮았나? 돌아보는 시간 말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평온해집니다. 시니어가 된 지금 이 말이 더 깊게 와닿는 이유. 정약용의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찰하고 절제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이 평안함이 곧 행복이다. 젊을 땐 이 말이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그땐 많이 가진 삶이 행복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압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화려한 것보다 편안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압니다. 많이 가진 살보다 편안한 마음이 더 중요한 나이라는 것을. 마무리하며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내 마음속에 있다. 당신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마음이 편안했는가? 그 질문이 당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첫걸음입니다. 행복은 스스로 만족하는 데서 온다. 족 정약용이 평생 새긴 한 글자의 비밀. 정약용이 가장 좋아한 한자가 있습니다. 바로 족, 충분하다, 만족하다는 뜻이죠. 그는 이 글자를 자신의 서재편에게 새기고 매일 아침 이 글자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만족을 알면 비록 가난해도 부자다. 당신도 이런 순간 잊지 않으셨나요? 요즘 TV를 켜면 이런 광고가 나옵니다. 100세 시대 노후 자금 준비하셨나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프리미엄 건강식품, 활기찬 시니어를 위한 특별 여행 상품. 보고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나는 준비가 부족한 건 아닐까? 남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나만 뒤처진 건 아닐까? 그런데 정약용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비교를 멈추고 지금 가진 것을 보라. 60 이후의 삶, 비교가 아니라 발견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넉넉하다. 책을 읽을 눈이 있다. 그것만으로도 부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는 비교를 멈추고 발견을 시작한 겁니다. 젊은 시절과 비교하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평범한 하루 속 행복의 원천.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발견한 행복의 조각들을 볼까요? 걷는 발걸음이 편안한 것. 그는 매일 아침 다산초당 앞 오솔길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오늘도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구나. 당신도 아시죠? 무릎이 아프지 않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유배지의 식사는 보잘것없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나물 몇 가지. 하지만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입에 들어올 때 이보다 더한 호사가 어디 있겠는가 생각해보세요. 요즘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화려한 외식보다 집에서 차린 소박한 한 끼가 더 맛있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만족을 아는 삶입니다. 말벗이 있다는 것. 정약용에게는 몇 안 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가 그의 하루를 지탱했습니다. 말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가. 당신 곁에도 있지 않나요? 가끔 전화해서 안부 묻는 친구, 동네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하는 이웃, 함께 산책하는 반려동물.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약용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손으로 하루를 꾸릴 수 있는 것.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직접 밭을 일구었습니다. 책상을 닦고 붓을 정리하고 차를 끓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 손으로 내 하루를 꾸린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 세수하는 것, 내가 먹을 밥을 내가 차리는 것, 내 방을 내가 정리하는 것, 이 작은 일상들이 사실은 행복의 증거입니다. 나는 충분하다는 문장의 힘. 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많이 가지려 하지 말라. 가진 것을 귀하게 여겨라. 그러면 가난해도 부자요. 작아도 충만하리라. 이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나는 충분하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만족의 연습. 정약용처럼 살기 위해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오늘 누가 내 곁에 있었는가? 오늘 무엇이 나를 편안하게 했는가? 그 답 속에 당신의 행복이 이미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고 발견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정약용이 말한 족을 아는 삶입니다. 3. 행복은 관계를 가볍게 정리하는 데서 시작된다. 사람은 멀어질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다. 정약용은 노년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멀어질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다. 단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젊을 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관계는 끝까지 지켜야 해. 한번 인연 맺은 사람은 평생 가야지.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모든 관계를 다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당신도 이런 사람 주변에 있지 않으신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는 사람, 자꾸 비교하고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내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만나야 한다는 의무감만 남은 관계. 만나고 나면 이런 생각 들죠. 왜 만났을까? 다음엔 안 만나야지.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만납니다. 왜일까요? 끊으면 예의 없는 사람 되는 것 같아서, 나이 들어서 외로울까봐.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관계도 정리가 필요하다. 노년의 인간관계 내려놓음.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옛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두를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게 만드는 인연은 멀리했다. 나를 소모시키는 만남은 정리했다. 그러자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게 차가운 태도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자기 돌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그 에너지를
나를 피곤하게 하는 관계에 쓸 것인가? 아니면 나를 편안하게 하는 관계에 쓸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정리해야 할 3가지 관계. 정약용이 정리한 관계를 보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억지로 맞추어 살아가는 관계. 우리 그래도 옛날부터 알았잖아. 이렇게 살아온 거 정리하면 섭섭하지 않아?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억지로 맞추는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매달 만나는 동창회, 가기 싫은데 가는 모임, 카톡방에서 자꾸 부담스러운 요구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는 친구. 이런 관계는 당신을 과거에 묶어둡니다. 피곤하게 만드는 인연. 정약용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사람은 나를 살리는 사람이 있고 나를 죽이는 사람이 있다. 나를 죽이는 사람이라니 좀 과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내 감정은 무시하고 자기 요구만 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느껴지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만남은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에너지가 빠지는 관계는 정리하라. 나를 소모시키는 만남. 마지막으로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닌데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허무한 관계, 의미 있는 대화가 없는 모임,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만나는 사람,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인 관계. 정약용은 말합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소모가 아니라 채움에 써라. 인생 후반전 관계의 넓이가 아니라 온도. 시니어에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젊을 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아. 인맥이 넓어야 해.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친구가 100명 있어도 진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반대로 친구가 단 3명이어도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관계의 넓이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가 중요하다. 가볍게 정리하는 연습.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할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서서히 멀어지기. 갑자기 끊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됩니다. 모임 초대가 오면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라고 정중히 거절. 카톡 답장을 조금씩 늦게 하기. 먼저 연락하지 않기. 억지로 관계를 끊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세요. 내 마음에 솔직해지기. 이 사람 만나면 나는 어떤 기분이 들까? 만나기 전에 한번 물어보세요. 기대되는가? 만나세요. 의무감이 드는가? 정리하세요. 피곤해질 것 같은가? 거절하세요. 당신의 감정이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관계를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정약용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은 외로워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진짜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다. 억지 관계 10개를 정리하면 진짜 관계 3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명과의 관계가 당신의 노년을 따뜻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가벼운 관계가 편안한 삶을 만든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집안 정리와 같다. 필요 없는 것을 버려야 진짜 소중한 것이 보인다. 당신의 인간관계도 한번 돌아보세요. 이 관계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조용히 가볍게 정리할 때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위한 가장 따뜻한 선택입니다. 4. 행복은 작은 일상을 스스로 가꾸는 힘. 하루를 단정히 하면 일생이 편안하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살았습니다. 큰 꿈을 이룰 수도 없고 세상을 바꿀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하루를 가꾸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를 단정히 하면 일생이 편안하다. 작게 하지만 꾸준히. 정약용의 하루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찬물로 얼굴 씻기.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정신이 맑아진다. 하루가 깨끗하게 시작된다. 당신도 해보신 적 있죠? 아침에 세수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하루가 새롭게 느껴지는 것. 그게 바로 의식입니다. 작지만 반복되는 행동이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작은 글이라도 매일 쓰기. 정약용은 매일 무언가를 썼습니다. 오늘 읽은 책 한 줄, 오늘 느낀 감정 한 문장, 오늘 고마웠던 순간 하나. 거창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기록하는 것. 왜 글을 썼을까요? 정약용은 말합니다. 글을 쓰면 마음이 정리된다. 정리되면 편안해진다. 당신도 한번 해보세요. 일기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수첩 한 귀퉁이에 오늘 좋았던 일 한 가지만 적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일하기. 정약용은 과하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되 눈이 피곤하면 멈췄습니다. 글을 쓰되 손이 아프면 쉬었습니다. 밭을 가꾸되 몸이 힘들면 그늘에 앉았습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리하면 다음날 힘듭니다. 그러면 며칠을 쉬게 됩니다. 차라리 조금씩 매일 하는 게 낫습니다. 30분 산책도 좋습니다. 10분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5분 명상도 좋습니다. 적게 하지만 매일. 그게 정약용의 방식이었습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 한 가지 비워내기. 정약용은 매일 저녁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나를 괴롭힌 생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생각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적고 나면 그 종이를 불에 태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머릿속에만 두면 계속 맴돈다. 하지만 밖으로 꺼내면
사라진다. 당신도 해보세요. 오늘 하루 당신을 괴롭힌 생각 딱 하나만 종이에 적어보세요. 자식이 전화를 안 해서 서운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불안했다. 친구가 한 말이 기분 나빴다. 적고 나면 그 종이를 구겨서 버리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루틴.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큰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가 된다. 시니어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올해는 건강하게 살아야지. 이번 달부터 운동 열심히 해야지. 책 많이 읽어야지. 이런 결심은 대부분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왜일까요?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결심을 작게 만들어라. 그러면 매일 할 수 있다. 내일도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 당신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일도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 열고 심호흡 3번. 커피 마시면서 창밖 풍경 1분 보기. 저녁에 오늘 고마웠던 일 한 가지 떠올리기. 잠들기 전 스트레칭 5분.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음악 연주처럼 나만의 리듬으로. 당신은 음악 연주를 하신다고 했죠? 그럼 아실 겁니다. 리듬의 중요성을. 음악은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 템포를 지킬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처럼 빠르게 살 필요 없습니다. 남들처럼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만의 템포로 당신만의 하루를 만들어 가세요. 아침에 천천히 차 한 잔, 점심 후 짧은 산책, 저녁에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이런 작은 루틴들이 당신의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마무리하며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 정약용은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거창한 하루를 살려 하지 마라. 단정한 하루를 살아라. 그러면 일생이 편안하다. 당신의 하루도 그렇게 시작하세요. 오늘 밤 자기 전에 생각해보세요. 내일 아침 나는 무엇을 할까? 거창한 계획 말고 딱 한 가지만 정하세요. 아침에 창문 열기, 세수하고 거울 보며 미소 짓기,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기. 그 작은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가꾸고 당신의 일생을 편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발견한 행복의 기술입니다. 5. 행복은 오늘을 살아내는 용기.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밤마다 이런 생각이 그를 괴롭혔죠. 이 유배 생활이 언제 끝날까?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나는 이렇게 끝나는 건가? 불안과 두려움, 그것이 그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잃고 있구나. 당신도 이런 걱정 하고 계시지 않나요? 시니어가 되면 걱정이 늘어납니다.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쩌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중에 혼자 남으면 어쩌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시죠? 정약용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치지 마라. 내일의 걱정이 오늘의 행복을 빼앗는다. 정약용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게 주어진 것은 오직 오늘뿐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걱정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과거.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쩌지 미래. 하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은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정약용의 오늘 살기 철학.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할까요? 정약용은 3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정약용은 매일 아침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책 한 페이지 읽기. 제자에게 글 한 편 가르치기, 밭에 물 주기, 편지 한 통 쓰기.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것만 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내일 병원 검사 결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운동에 집중하세요. 나중에 돈이 부족할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절약을 실천하세요. 오늘의 작은 기쁨 발견하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매일 작은 기쁨을 찾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제자가 깨달음의 표정을 지을 때, 차 한 잔이 목으로 넘어갈 때, 저녁 산책에서 새소리를 들을 때. 큰 기쁨을 기다리지 마라. 작은 기쁨을 발견하라. 당신의 오늘에도 작은 기쁨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의 안도감, 밥이 맛있게 느껴졌던 순간, 이웃과 나눈 짧은 인사, 따뜻한 햇살 아래 앉았을 때. 이런 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좋다라고 느껴보세요. 그게 바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완성하기. 정약용은 매일 저녁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거창한 성취가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았는가? 를 묻는 겁니다. 약속한 일을 했는가? 누군가에게 친절했는가? 내 몸을 돌보았는가?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했는가? 만약 답이 그렇다라면 오늘은 충분히 잘 산 날입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은 이유.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면 내일이 두렵지 않다. 왜일까요?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내일은 저절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몸을 돌봤다면 내일 건강이 조금 나아집니다. 오늘 절약했다면 내일 경제적 여유가 생깁니다. 오늘 마음을 다스렸다면 내일 불안이 줄어듭니다.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70대
80대에도 오늘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이미 70대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잠깐만요. 정약용은 18년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57세였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으로 보면 이미 노년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 후로도 18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18년 동안 수백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75세까지도 그는 오늘을 살았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을 사는 용기. 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선물이다. 그 선물을 받을 용기를 가져라. 오늘을 산다는 것은 용기입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용기,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 용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용기. 그 용기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오늘 살기. 정약용처럼 살기 위해 거창한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자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했는가? 오늘 나는 어떤 기쁨을 느꼈는가? 오늘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그리고 답이 그렇다라면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오늘 하루 나는 잘 살았다. 그것이 정약용이 말한 오늘을 살아내는 용기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0년 전 유배지에서 2025년 당신에게.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것은 행복은 내 안에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20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이 말은 여전히 우리에게 울립니다. 5가지 행복의 열쇠. 다시 정리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정약용의 행복 철학을 정리해 볼까요? 1. 행복은 마음의 평안이다.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행복입니다. 2. 행복은 스스로 만족하는 데서 온다. 비교를 멈추고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을 발견하세요. 3. 행복은 관계를 가볍게 정리하는 데서 시작된다. 피곤한 관계를 정리하면 진짜 관계가 깊어집니다. 4. 행복은 작은 일상을 스스로 가꾸는 힘.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루틴이 삶을 바꿉니다. 5. 행복은 오늘을 살아내는 용기.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당신에게 묻습니다. 글을 시작하며 우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나는 행복한가? 이제 정약용은 이렇게 답합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당신의 평범한 하루 속에 이미 있다. 오늘 밤 이 3가지만 해보세요. 정약용의 행복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거창한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3가지만 해보세요. 오늘 감사한 일 1가지 떠올리기. 아무리 작아도 좋습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내일 할 수 있는 작은 일 1가지 정하기.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창문 열고 심호흡하기.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기. 산책 10분 하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기. 오늘 하루 나는 잘 살았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 3가지를 매일 밤 반복하세요. 한 달 후 당신은 분명 느낄 겁니다. 아, 나는 지금 행복하구나. 행복은 선택입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선택하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며 불행해질 것인가? 만족하며 충만해질 것인가? 과거를 후회할 것인가? 오늘을 살 것인가? 피곤한 관계에 매달릴 것인가? 진짜 관계에 집중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는 실천. 행복 노트 만들기. 작은 수첩 하나를 준비하세요. 매일 밤 오늘 감사한 일 1가지만 적으세요. 한 달 후 다시 읽어보세요. 당신의 삶이 얼마나 충만한지 느낄 겁니다. 관계 점검하기. 스마트폰 연락처를 천천히 살펴보세요. 이 사람 만나면 나는 편안한가? 물어보세요. 피곤한 관계 세계를 조용히 정리하세요. 오늘의 작은 루틴 만들기. 내일 아침 할 일 딱 1가지만 정하세요. 창문 열고 심호흡 3번 같은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하세요.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글을 읽고 무언가 느끼셨나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작은 행복의 습관이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오늘 당신이 발견한 작은 행복. 정약용의 말 중 가장 와닿았던 문장. 내일부터 시작하고 싶은 작은 실천.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면 더 깊어지는 행복.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기, 친구에게 문자로 보내기, SNS에 마음에 드는 문장 올리기,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산 정약용의 지혜를 담은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시니어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콘텐츠를 매주 만나보세요. 마지막 인사. 정약용은 75세 생을 마감하기 전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충분히 누렸다. 그것으로 족하다. 당신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아보세요. 작은 것에 만족하고 고요한 마음을 지키고 진짜 관계에 집중하고 매일 작은 루틴을 가꾸고
오늘을 살아내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러면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200년 전 유배지에서 깨달은 정약용의 행복,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조용히 꽃 피우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정약용의 행복론 중에서